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영상으로 설치 전, 설치 후, 운영관리 단계별 주요한 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본인의 업종, 시설 분류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업종과 시설별로 대기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열로는 가열시설, 혼합기와 선별기 등은 각각 혼합시설, 선별시설이 됩니다. 다만 시설별로 정해진 용량, 시설 능력, 연료 사용량 등 해당 기준 이상의 시설만 해당이 되며 설치된 시설이 기준 이내인 경우라도 동일한 시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합산으로 계산되어 기준을 넘어서면 대기 배출 시설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사항도 해당 규정을 잘 살펴 우리 사업장에 혹시나 누락된 시설이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대상 시설을 확인하였다면 시설을 설치하기 전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설치 허가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있는 설치 허가 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가능성이 있거나 배출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설치 전의 배출 여부는 설치할 시설에 사용될 원료 등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 이후 자가 측정을 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는 설치 전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치허가 대상 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 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 전 준비 단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한 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신고 시까지 시설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 만약 대기환경보전법, 국토계획법 등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으로 운영 중에 원료, 공정의 변경,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허가 기준 이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속 공무원이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시 배출시설에서 신고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 적발된 것으로 해당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뒤에 자가측정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의 처분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 시까지 시설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라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법에서는 각 방지시설마다 적산 전력계를 부착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2의 부착 방법과 제외 대상 등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방지시설 설치 시 적산 전력계가 누락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시설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란에 방지시설마다 적산 전력계의 수치를 매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가측정 외에도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부착 대상은 1, 2, 3종 사업장 중 시행령 별표 3의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4, 5종 사업장에 대하여도 IoT 사물 인터넷을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시행규칙 별표 9의 2와 시행령 별표 3의 2를 참고하여 법에서 정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2022년 전에 설치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4호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동 측정기기와 사물 인터넷의 실시간 자료는 전산으로 자동으로 기록되어 점검 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설치되는 측정기기는 시설을 설치 후 규정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시행된 4호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사물 인터넷의 경우는 시행령 별표 3의 2의 설치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에 관하여 나와 있으니 숙지하여 기한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완료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신고와 같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치 전 충분히 준비와 검토를 통하여 적절히 대기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안타깝게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가동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동개시 신고는 사전에 신고된 시설이 신고대로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허가기관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업자는 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동하기 전 반드시 허가기관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장 운영 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변동이 생기거나 가동개시 전 시설 확인에서 기존 신고와 다른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에 따라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 허가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가 동일 배출구별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할 경우와 배출시설의 용도가 추가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경신고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받은 대기오염 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제2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발생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건조시설을 세정 집진시설로 처리하는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추가로 동일한 규모의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방지시설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허가 사업장의 경우는 시설의 신규 설치와 증설 등이 발생할 때 변경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 허가 미이행의 경우는 무허가와 동일하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변경 허가 시까지 시설을 사용 중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고 사업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존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처리하는 동일한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신규 시설을 설치나 증설할 경우 방지시설을 폐쇄하거나 증설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위반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신고 사업장보다 허가 사업장의 처분이 강한 이유는 사람과 생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발생으로 허가 사업장의 경우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단속 공무원의 측정에서 앞의 위반 사례 중 무허가 외로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허가 기준 이하로 발생하거나 그 외의 오염 물질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에 해당됩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서 적절히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자가측정이 필요합니다. 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예시에 보이는 규정에 따라 주기에 맞춰 신고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한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도 연 1회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정상 문제, 밀폐와 운영 등 요건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자가측정 면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측정에 대한 기록 보존은 1, 2, 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SEMS에 입력하여야 하며 4, 5종은 문서나 또는 전산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측정에서 사용된 여과지와 시료 채취 기록부는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가측정에 대한 결과는 상하반기 각 1회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작성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 자료는 반기별 기본 부과금 및 초과 부과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자가측정 시에 신고 외의 오염물질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치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될 오염물질을 예측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원료 성분이나 공정 변경 등 알 수 없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본 무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적발 사례와 같이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각 업종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표시해 두었으며 이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배출구별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할 시 사전에 변경신고나 허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기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자가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으로 자가측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에도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사업자나 환경기술인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측정의 기록 보존은 1, 2, 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4, 5종 사업장은 서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록 보존 위반도 미이행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사업장에서 자가측정과 관련된 기록을 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실제로 운영할 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외부 대기로 나가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지시설을 거쳐 적절히 처리되어 배출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가지배관, 공기조절장치, 고장 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는 행위로 주기적인 시설 점검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치된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제대로 유입되어 처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바로 개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지 행위에 대한 적발 사례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혹여나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진 않을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여과 및 흡착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내부에 흡착 활성탄을 넣지 않은 채로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연결된 배관에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외부에 깨끗한 공기를 유입시켜 처리한 행위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법에서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 외부의 공기를 유입해 희석시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방지시설 미가동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할 시설을 설치해 처리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은 반드시 방지시설로 전량 유입되어 처리되어야 하며 중간에 배출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의 사례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여과 집진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여과포가 파손되어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어 적발된 사례입니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설치된 기계, 기구류 등의 고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이 내려지나, 이 사례의 경우 만약 단속 공무원이 파손된 방지시설의 배출구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 처리와 같이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되니, 사업자분들은 방지시설의 고장 등 이상 여부 확인에 상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일부 나오고 있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방지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금지 행위와 비슷하게 정하고 있으며,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9에는 각 측정기기별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측정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장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기환경법의 규정은 사업장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SEMS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4, 5종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운영 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예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동시간, 자가 측정 내용, 방지시설별 전력 사용량 등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휴무일도 미가동 등으로 입력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운영기록부는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그 시설들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영기록부의 작성은 1일이라도 누락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점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서류인 만큼 매일매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는 어려운 영역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 인력을 환경기술인이라 부르며 법에서는 사업장별 자격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환경기술인은 배출 방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대기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운영기록을 기록 보관하고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 제54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와 종사자는 환경기술인이 정상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였을 경우 신규는 1년 내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경기술인에 관한 위반사항은 간단히 처분조항만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기술인을 임명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선임명령 또는 변경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54조에 있는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경고가 내려지며,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 중 필요한 정당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환경기술인은 최전선에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사업자분들은 환경기술인의 의견 등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